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뭘 배웠냐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색깔 3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파일 형식,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펜 툴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자, 보시면은 포토샵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잘 써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레이어라는 개념 공통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펜툴 이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이어하고 펜툴을 가지고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 텀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그 다음 영상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레이어라는 건 층인데, 자, 이렇게 어떤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이런 색깔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색으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파란색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를 층층층층해서 쌓아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이렇게 보여질 때, 자, 이쪽에는 어때요? 검정색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색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초록색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 쌓는 걸 다 뭐라고 한다?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 펜툴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 뭐 요런 이미지를 이렇게 따는 걸 갖다가 펜툴이라고 하는데, 일단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사용되는 커브, 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또 자, 레이어나 펜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컴퓨터 그래픽이 커브,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커브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었냐? 그러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 점과 점 이렇게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직선 형태로밖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거널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발달했을 때는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곡선을 그렸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다각형의 형태의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과 점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지나는 하나의 곡선을 찾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뭐 함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곡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인 커브. 그래서 이제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스플라인으로. 하지만 스플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얘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통제는 잘 못해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커브는 그려졌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핸들러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핸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지어 커브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좀 있으면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가장 부드러운 곡선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넙스 커브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 직선, 다각형밖에 안 됐지만 그 다음부터 스플라인 커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베지어 커브가 나왔고, 가장 부드러운 커브 역사를 위해서 넙스 커브가 나왔어요. 근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는 무슨 커브를 쓰냐면 베지어 커브를 써요. 베지어 커브.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가 생겼다, 이렇게 핸들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커브라고 한다?
베지어 커브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3D 그래픽에서 이제 넙스 커브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일단 베지어 커브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어라는 건 층이고, 이 펜 툴일 땐 주로 이런 베지어 커브 형태가 보여질 거예요. 이런 베지어 커브 형태. 그래서 이걸 잘 써야지만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이미지를 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토샵에서 한번 볼게요. 포토샵에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자, 바탕화면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자, 펭귄 이미지를 하나 꺼낼게요. 이 펭귄 이미지는 원래 그 윈도우 7.0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 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에 문제는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자,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보이나요? 레이어. 자, 레이어를 이용해서 얘를 가는데, 얘를 하나 더 복사하겠다면 얘를 지그시 눌러서 여기까지 와요. 뭐 어떻게 되냐,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얘를 옆으로 놓을게요. 다시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항상 떠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자, 레이어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지그시 잡아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 두 번째 거,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냐,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 얘는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잠가 놓을게요. 원본이 하나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했을 때 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자, 내가 뭘 할 거냐 봤더니만 여기 펭귄의 얼굴을 한번 따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확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뭘 한다?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뭐 할 때 이런 걸 주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가보시면 뭐냐면 펜툴이라는 게 있어요. 펜툴. 자, 펜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펜툴 기능이 있습니다. 펜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 얼굴을만 딱 따서 요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확대를 하셔서, 뭐 이미지를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펜툴 방법을 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펜툴을 쓰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원을 그리는데 잠시만요. 원을 그리는데 내가 원을 하나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려고 해요. 원을 그리는데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점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걸 여러 개의 점들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원을 그릴 땐 4개의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핸들러, 여기 핸들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지어 커브의 버텍스 점, 포인트 점들을 찾으셔야지만 어떻게 하냐, 원을 그리고 통제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펜툴을 쓰실 때는 이거는 좀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릴 수는 없고 조금 많이 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실 땐 주로 따는 연습을 좀 몇 번 할 겁니다. 그래서 펜툴 쓸 때는 최소한의 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던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요 얼굴 요 부분을 따는데 최소한의 점으로 어떻게든 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 기능이 가능해요. 펜 기능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손바닥 모양을 핸드 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꽉 차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줌 기능이 돼요. Alt 키를 누르시면은 줌이 빠지기도 합니다. 뭐 오프라인 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딸 건데 펜툴을 여기서 한번 따볼게요. 자, 따는데 봤더니만 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딸래요. 땄어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요게 핸들러가 생기죠? 자, 핸들러가 생기는데 저는 이 핸들러를 할 때 뭐 이건 사람마다 좀 틀린데 이 핸들러 때문에 나중에 되면 요 핸들러를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커서를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뜨죠? 이 마이너스를 딱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얘를 이용해서 톡 잡으시면은 펜툴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가고 그다음 여기를 자, 다시 보여드리면 히스토리 얘는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점을 찍었고요.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 드래그 하셨는데 이 핸들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표시가 뜨죠.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면은 핸들러 하나를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러 하나를 지우시는 게 좀 더 따기 편할 겁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틀린데, 아니면 이 핸들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딸 때 이 핸들러를 없애서 한쪽 핸들러만 생겨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없어요. 일단 그래도 잘 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뭐 이건 대충 따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들러 하나 없애고. 자, 이렇게 가시면은, 자, 커서 이제 처음 시작한 데를 가시면 이제 오자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완벽한 폐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펜툴이 따졌고요. 펜툴이 따졌으면은, 패스라는 데 가보시면 내가 땄던 펜툴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자, 요걸 딱 누르시면 어떻게 하냐. 얘가 선택이 가능해요. 자, 선택이 가능한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 나머지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시면은, 자, select inverse라는 건 선택한 거에 반전하겠다. 반전해서 delete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딱 남죠? 요런 표시가 뭐라 했어요? 투명하다는 표시였죠? 자, 그래서 요걸 딱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눈에는 뭐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지만 이 레이어가, 자, 보시면은, 자, 얘를 라지 레이어 보시면은, 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딱 남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뭐 Alt 키 눌러서 얘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다가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컨트롤 T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난질을 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들을 쭉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겠죠. 필요 없으면 얘를 지울 수도 있고요. 숨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펜툴이라는 기능, 이 펜툴은 뭐다? 이 펜툴은 지금 뭐다? 베이지어 커브다. 베이지어 커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베이지어 커브라는 거. 그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어라는 건 층층층 쌓는 거, 이렇게 층층층 쌓아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 레이어라고 하고, 펜툴인데, 펜툴을 딸 때는 최소한의 점으로 따야 된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비트맵으로 하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어떻게 해요? 512 픽셀에 384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고, 레이저션 72 dpi로 되어 있다. 즉 얘는 영상용으로 쓰겠다.
얘를 300dpi로 처음부터 작업을 했었으면 얘는 뭐야, 출력용으로 쓰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은 따거나 합성하거나 지우거나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작업할 때 씁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한 장 부르고요. 뭐 일단 작업할 이미지를 하나 놓고, 자, 이미지를 하나 플레이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불러와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있고, 얘를 하나 더 해서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레이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하시면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안 움직여져요. 이런 식으로 잠궈 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미지를 따는 게 아니라 얘를 따서 하나의 뭐 색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기 검정색이 있고 여기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일단 펜툴, 여기도 펜툴이 있죠? 펜툴을 이용해서 일단 얼굴을 좀 딸게요. 이런 식으로. 자, 하시는데 여기는 뭐냐면 필, 이거 스트로크 있어요. 근데 필은 뭐냐면 면 색깔인데 지금 면 색깔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보이고, 스트로크 색깔은 내가 좀 보기 편하게끔 빨간색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얘는 Alt키 안 누르고 얘를 잡으시면 얘 다시 클릭하시면 빠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뭐 디테일하게 지금 따지는 않을게요. 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커서가 이렇게 돼서 원을 그렸고요. 자, 얘는 스프레드 인에서 찍어서 이 검정색 머리라고 합시다. 검정 머리가 있고 얘를 하나 놓고 또 올린 다음에, 자, 얘를 잠깐 안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있으니까, 자, 여기서 땁시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얘도 색깔 바꿔주고, 얘도 원하는 색깔로 그냥 빠르게 해서 내가 이제 색상으로 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베지어 핸들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서 펜툴 이용해서 얘 노란색, 얘도 잡아서 얘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잠그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확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깨지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로고나 이런 걸 만드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얘와 얘를 합쳐놓고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 깨져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얘를 하나 잡았어요. 얘를 늘리겠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T 이용해서 얘를 확 늘렸어요.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막 깨져 보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포토샵은 해상도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사이즈, 작업 사이즈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2D 그래픽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어, 펜 툴 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 과제들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 베이지어 커브구나, 그 다음에 얘는 최선점으로 따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과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빨리빨리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실습을 하면 좋겠지만 뭐 여러가지 사정상 지금 동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요.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직 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사지는 마세요. 어느 정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을 보시고 책을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개념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